은퇴 후 혼자 살던 63 교장 선생님이 황혼의 나이에 겪은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은 돌싱 모임에서 만난 두 여인과의 감정선이 예상치 못한 파국과 반전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첫사랑의 동생을 만나 설렘을 느꼈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성우는 더 이상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었죠. 3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단에서 내려온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어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교장 재직 시절의 단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성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이 텅 빈 32평 아파트에 울려 퍼졌죠. 아내와 이혼한 지도 5년째. 딸 둘은 이미 시집가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혼자 차려 먹는 아침 식사는 참 쓸쓸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계란 프라이, 김치 몇 점이 전부인 밥상 앞에서 성우는 텔레비전을 켜두고 밥을 먹었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정태의 전화였죠. 야, 성우야. 뭐 하고 있어?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시간이야 남아돌지. 왜? 우리 돌싱 모임에 한번 나와볼래? 다들 너랑 비슷한 처지야. 퇴직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모임인데 생각보다 재밌어.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3세 나이에 새로운 만남이라니.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죠. 그래, 한번 가볼게. 어디서 만나는데? 저녁 7시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도착한 성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태가 손을 흔들며 반겼죠. 여기야, 여기. 얘들아, 내 친구 성우다. 방금 교장 선생님 퇴직했어. 따뜻한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아무튼 혼자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두 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두 명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품위 있게 걸어 들어왔고 다른 한 사람은 베이지색 스웨터의 편안한 차림이었죠. 어머, 늦어서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앞서 들어온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어요. 정태가 일어나 소개했죠. 장윤희 씨야. 우리 모임의 터줏대감이지. 그리고 저기는 백민정 씨. 최근에 합류하신 분이야. 윤희가 성우를 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장윤희입니다. 아, 네. 오성우라고 합니다. 민정도 수줍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은 어딘가 슬픈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백민정이에요. 반가워요.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두 여인은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윤희는 자신감 넘치고 활발했고 민정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돌싱 모임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머리는 성성했지만 아직 마음만은 청춘인가 봅니다. 63세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이 설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주말, 돌식 모임에서는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자는 정태의 제안이었죠. 성호는 새벽부터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떴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렇게 설레하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거울 앞에서 옷을 이리저리 맞춰보는 자신이 우스웠죠. 결국 깔끔한 등산복에 모자까지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윤희와 민정의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검은색 등산복에 붉은 스카프를 멋스럽게 두르고 있었고 민정은 파스텔톤 점퍼를 입고 있었죠. 오성호 씨 일찍 오셨네요. 윤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에 성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날씨가 좋아서요. 윤희 씨도 일찍 오셨군요. 전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일찍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민정도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호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둘레길을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성호는 두 여인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활발하게 주변 풍경을 설명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저기 보세요.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었네요. 작년엔 이맘때쯤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는데. 윤희 씨는 자주 오시나 봐요? 네,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자주 걸어요.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요. 한편 민정은 조용히 걸으며 가끔씩 나뭇잎을 주워들거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호가 다가가자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가을이 되면 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어릴 때 언니랑 자주 단풍 구경 갔거든요. 언니분이 계시는군요. 자주 만나세요? 아니요. 언니는 이미 오래전에. 민정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성호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일행은 둘레길 중간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는데 공교롭게도 성호 양옆으로 윤희와 민정이 앉게 됐죠. 정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야, 성호 넌 좋겠다. 양옆에 미인들 두고 밥 먹으니. 뭔 소리야. 다들 그만 놀려. 하지만 내심 성호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두 여인의 서로 다른 매력이 더욱 도드라졌죠. 윤희는 적극적으로 반찬을 덜어주며 챙겨줬고 민정은 성호가 물을 찾을 때마다 조용히 따라줬어요. 식사 후 다시 길을 걷는데 윤희가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 다음 주에 시간 있으시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볼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 순간 민정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성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으며 말했죠. 좋은 영화 고르셨나 봐요. 무슨 영화인데요? 멜로 영화예요. 가을날의 연설하고. 성호는 난처했습니다. 분명 윤희의 제안은 단둘이 만나자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민정 앞에서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죠. 글쎄요.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해봐야. 분위기가 어색해지려는 찰나 정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영화 좋으면 다 같이 보러 가지 뭐. 나도 오랜만에 영화관 가고 싶은데. 덕분에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지만 성호는 두 여인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도 삼각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일행은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성호는 생각에 잠겼죠. 두 여인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연애라니.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 더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헤어질 때 윤희가 성호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민정도 작별 인사를 했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일상에 찾아온 두 개의 빛.
하지만 그 빛들 사이에서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이 63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윤희와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가을날의 연서는 황혼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였죠. 어두운 극장 안에서 나란히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는 동안 성우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가끔 윤희의 손이 팝콘을 집으려다 자신의 손과 닿을 때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화 어떠셨어요?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죠. 네,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되더군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설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윤희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성우는 괜히 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윤희 씨는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나요? 7년째예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렇군요. 저도 5년째인데 아직도 가끔은 외롭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정의 모습이 남아 있었죠. 다음 날 돌싱 모임 단체 채팅방에 정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바비큐 파티 어때요? 날씨도 좋고 마당도 넓으니까요. 여러 사람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성우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정의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왠지 모르게 성우는 민정이 자신과 윤희의 관계 때문에 불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정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즐겁게 바비큐를 즐겼어요. 하지만 성우는 내내 민정의 빈자리가 신경 쓰였죠. 파티가 한창일 때 정태가 성우를 불러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요즘 윤희랑 자주 만나더라? 그냥 몇 번 봤어. 조심해. 윤희는 내 전처야.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내 전처라고? 그래. 성격 차이로 갈라섰지만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으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 사이도 어색해질 수 있어. 미안. 몰랐어. 그런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그보다 민정이는 어때? 걔도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성우는 정태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대학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백희경. 성우의 첫사랑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여인이었어요. 희경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성우 씨,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오늘 파티에 못 간 게 죄송해서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언니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제 언니가 백희경이에요. 성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희경이? 자신의 첫사랑 희경이? 백희경 씨를 아세요? 네. 제 친언니예요. 성우 씨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언니가 평생 잊지 못한 분이라고. 성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민정이 희경의 동생이라니. 희경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민정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성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사랑 희경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고맙습니다. 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성우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성우 씨를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었나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40년 만에 첫사랑의 동생을 만나고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희경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 성우는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와의 편안한 관계, 그리고 민정에게 느끼는 특별한 끌림.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민정이 백희경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안 뒤로 성우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사랑의 그림자가 현재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자주 가는 찻집이 있어요.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아요.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성우는 이미 와 있는 윤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윤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부터 드시죠. 따뜻한 보이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윤희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을 꺼냈죠. 성우 씨, 요즘 백민정 씨와 자주 연락하시나요? 직선적인 질문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묻는 거죠? 제가 오지랖이 넓다는 건 알지만 성우 씨가 걱정돼서 그래요. 민정 씨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정 씨가 정태와 과거에 연인 사이였다는 건 아세요? 네. 그게 무슨. 정태가 저와 이혼한 직후에 만났던 사람이 민정 씨예요. 한 1년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정태가 다시 민정 씨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태와 민정이 과거의 연인이었다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민정 씨가 순수해 보여도 복잡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우 씨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윤희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오히려 반발심이 들었죠. 윤희 씨,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우 씨,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태가 윤희 씨 전 남편이라는 건 언제 말씀해 주실 생각이었나요? 윤희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알았다면 달랐을 텐데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괜히 화를 낸 것 같네요. 다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해요. 그런데 성우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윤희는 성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가 백희경의 동생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 정태한테 들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성우 씨와 백희경의 사랑 이야기는 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민정 씨를 통해 옛사랑을 보려는 건 아닌지. 그건 아닙니다.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윤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찻집을 나와 함께 걷던 중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 씨, 저는 성우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억지로 붙잡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희의 고백에 성우는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 윤희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윤희 씨, 대답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혼란스러우실 테니까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윤희는 먼저 돌아섰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의 진심 어린 마음, 민정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 그리고 첫사랑 희경의 기억까지. 63세 나이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성우 씨,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언니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자신의 마음처럼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일 민정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윤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첫사랑의 그림자인지 아니면 진짜 민정 자체에게 끌리는 건지 성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호는 민정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교차했죠. 카페에 도착하니 민정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의 모습이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고왔어요. 오셨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 자리에 앉은 성호는 커피를 주문하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죠. 어제 전화로 못다 한 이야기가 있어서. 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민정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랜 연분홍색 일기장이었죠. 이게 언니의 대학 시절 일기장이에요. 성호 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희경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82년 5월 15일. 오늘도 성호를 멀리서만 봤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우리 집안 상황을 생각하면 성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시절 희경의 집안은 부유했고 자신은 가난한 장학생이었죠. 신분의 벽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언니는 평생 성호 씨를 잊지 못했어요. 다른 분과 결혼했지만 마지막까지.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도 희경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첫사랑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성호 씨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정태가 들어왔습니다. 민정과 성호가 함께 있는 걸 본 정태의 표정이 굳어졌죠. 민정 씨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성호도.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정태는 허락도 없이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중이었어? 내가 방해했나?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요. 민정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정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성호야, 너한테 할 말 있어.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정태의 강압적인 태도에 성호는 불쾌했지만 민정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정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민정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긴. 그냥 아는 사이지. 솔직하게 말해. 민정이한테 관심 있는 거 다 알아. 성우는 정태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민정이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무슨 소리야? 분명히 말해. 정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정이가 내 이복 누이일 수도 있어. 뭐라고? 무슨 헛소리를.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내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바로 민정이 어머니였대. 민정이는 그 사실을 모르지만 성호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내 어머니한테 직접 확인해봐. 성호는 비틀거리며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맞았죠. 성호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하지만 아직 드릴 말씀이.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성우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정태의 말이 사실일까? 민정이 정말 자신의 이복 누이라면
그동안 느꼈던 감정은 뭐란 말인가?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곧바로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꼭 여쭤볼 게 있어서. 노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성호는 더 이상 전화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모든 게 밝혀질 테죠. 하지만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성호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희경과 민정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죠. 운명은 때로 잔인한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 이런 비극으로 끝날 줄은. 성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요양병원으로 향한 성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고유진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년째였죠. 다행히 오늘은 정신이 맑은 날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병실 침대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성우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죠.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아버지가 혹시 바깥에 다른 여자가 있었나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태의 말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럼 정말 아버지한테 혼외 자식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회사 직원이었던 여자와 잠깐 사귀었어.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어.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성이 백씨였던 걸로 기억해. 백씨. 백민정. 성우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해주고 싶었어. 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을 후회했단다.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병실을 나온 성우는 병원 정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 정말 자신의 이복 누이라니. 그동안 품었던 감정이 죄스럽고 더러워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정이었습니다. 성호 씨, 어제 갑자기 가셔서 걱정됐어요. 괜찮으세요? 민정 씨,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시간 뒤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민정 씨, 우리가 남매일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그럴 리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희를 키우셨고요. 민정 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은숙이요. 그런데 어머니가 회사 다닐 때 쓰던 이름은 백은숙이었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성호의 제안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98%의 확률로 이복남매였습니다. 결과지를 손에 든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 이런 비극으로 끝날 줄이야. 성호 씨. 아니, 오빠. 민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서. 저도 미안해요. 저도 오빠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습니다. 첫사랑의 동생이 자신의 이복 누이였다니. 성우는 자기 혐오에 빠졌어요. 그날 밤 성우는 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윤희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날 찻집에서 만난 윤희에게 성우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윤희 씨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바보같이. 괜찮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요. 단지 운명이 너무 잔인했을 뿐이에요. 윤희의 따뜻한 위로에 성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민정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서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싱 모임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민정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듯 자신의 마음도 시들어가고 있었죠. 핸드폰에 저장된 민정의 번호를 바라보며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니, 너무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63의 나이에 겪은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성호는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돌싱 모임을 그만둔 뒤로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민정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윤희의 안부 전화도 피했죠.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오빠, 들어가도 될까요? 성우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요. 민정 씨는요? 저도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예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성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성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비밀로 간직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할 것 같구나. 민정이는 내 아버지의 딸이 맞아.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끝까지 비밀로 했으니까. 너희가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리 이 편지를 써둔다. 민정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나중에는 후회했단다. 비록 책임은 지지 못했지만 성호야, 삶은 때로 잔인한 시험을 던지곤 해.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거야. 민정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니? 그 아이에겐 오빠가 필요할 거야. 편지를 읽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정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오빠한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비록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에서 가족애로 그 감정의 전환은 쉽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남매로 지내요. 서로 의지하면서. 네, 오빠. 민정이 돌아간 뒤 성호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정태를 만났어요. 성호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그냥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정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고맙기도 해. 두 친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윤희는 만나고 있어? 아니. 그동안 연락을 피했어. 윤희가 많이 걱정하더라. 한번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성호는 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윤희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성호 씨,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혹시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성우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민정 씨와는 남매로 지내기로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잘하신 결정이에요. 힘드셨을 텐데. 윤희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겨울 한강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성호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조금씩. 윤희의 제안에 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해가 지는 한강변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책상 서랍에서 희경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희경이 쓴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름답다. 그 자체로 축복이니까. 성호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묻고 현재를 살아갈 때였어요. 민정과는 가족으로, 윤희와는 새로운 인연으로. 63세 나이에도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듯이 성호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성호는 윤희와 함께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2달째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음악회 어떠셨어요? 저는 특히 마지막 캐럴 메들리가 좋았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공연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른 두 사람.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성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정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혹시 같이 성묘 가실래요? 어머니가 생전에 오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시간 맞춰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자 윤희가 물었어요. 민정 씨였어요? 네, 어머니 기일에 같이 성묘 가자고 하네요. 잘 됐네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윤희의 이해심 깊은 반응에 성호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성호는 민정과 함께 경기도 양평의 공원묘지를 찾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빠 모시고 왔어요.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민정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성호도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민정이 잘 돌볼게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리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정이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싱가포르 지사로 3년 정도 가게 됐어요. 그래? 언제 가는데? 다음 달 말이에요. 가기 전에 할 일이 많네요. 성호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이로 보였어요. 아픈 과거를 공유한 가족으로. 잘 다녀와. 가끔 연락하고. 네, 오빠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윤희 씨랑 잘 지내시고요. 민정의 말에 성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달 뒤 인천공항. 성호와 윤희는 민정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잘 다녀와요. 건강 조심하고. 고마워요, 오빠. 윤희 씨도요. 민정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성호는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였어요.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윤희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 우리도 여행 한번 갈까요? 국내든 해외든. 좋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주도 어때요? 겨울 바다도 운치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인연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봄이 오면서 성호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윤희와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산을 올랐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죠. 어느 봄날 북한산 정상에서 성호와 윤희는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가 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 참 작아 보여요.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도 저렇게 작은 거였을까요?
성호의 물음에 윤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고민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성호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고마워요, 윤희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저도요.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64이 된 성호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현재는 평온했으며 미래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돌식 모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 몰랐죠. 민정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윤희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호는 민정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빠, 싱가포르 잘 도착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나중에 윤희 씨랑 꼭 놀러 오세요. 성호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건강 잘 챙기고.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 언젠가 꼭 찾아갈게.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견디고 이제 다시 봄을 맞이한 성호. 황혼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이별,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들의 연속이 아닐까요? 64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